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법규 제5장 구조 및 재료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8조에 의하면 구조 내력은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통합,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하는 행위라든가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2항에 따라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 성능, 내진 성능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내력 기준, 구조 계산의 방법, 이제 필요에 따라서 국토부료용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조 2에 보면 건축물 내진 등급의 설정 해가지고 지진으로부터의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 구조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 등급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진 등급 설정하기 위해서 내진 등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이제 국토부용으로 정한다. 그리고 내진 등 능력에 대한 공개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내진 성능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구조 안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8조 3에 보면 사용 승인을 받은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진 능력을 이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해서 예외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1항에 보면 층수가 2층, 그래서 주요 구조부인 기둥, 보호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 이런 경우는 이제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그다음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목구조인 경우는 이제 500 이상, 그 밖에 규모, 중요도를 고려해서 이제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산정 기준 공개 방법은 이제 국토부료용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 구조물의 설치 관리. 그래서 건축 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을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서 국토부료용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설치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피난 규정을 보도록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시설 및 용도 제한. 그래서 건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부료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에 피난 시설, 그 다음에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를 필요로 한 통로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방화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마찬가지로 국토부료용으로 이제 정하고 있고, 거기에는 그 구조의 제한이라든가 방화 구획, 화장실, 구조, 계단, 출입구, 그 다음에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 환기, 그 다음에 배관 설비와 바닥의 방습,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사항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되고,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구와 세대 간의 소음 방지, 그런 이제 경계면이라든가 경계벽이라든가 바닥에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중에 이제 침수 위험 지구라든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이제 침수 방지와 방수를 위해서 이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 거기에는 이제 건축물의 1층 전체를 이제 필로티로 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에 이 필로티 안에는 이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이제 포함한 구조를 할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피난설 시설 등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원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피난시설의 설치, 개량,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 제안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0조 내화구조와 방화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집회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은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주요 구조부를 이제 내화구조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방화벽을 구획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화 구조와 방화벽에 대한 그 50조에 대한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 50조 이하의 고층 건축물의 이제 피난 및 안전관리. 그래서 1 보면 고층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 공간을 이제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 이 경우에 피난 안전 구역의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은 이제 국토부령으로 이제 정한다. 두 번째, 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 안전 구역, 피난 시설, 대피 공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의 화재 예방, 피해 경감을 위해서 그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48조부터 50조까지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제 51조의 방화지구의 건축물, 여기에 이제 국계법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방화지구를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국계법에 지정된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다만 예외 구조로 이렇게 또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화지구 안에는 이제 공작물,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을 주요 구조부를 이제 주요부를 불연 재료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화지구 안에서의 지붕, 방화문, 인접 대지 경계선의 재판의 외벽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나 재료로 해야 된다. 내용이 되어 있고 그 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52조 마감 재료입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의 내부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인 타법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및 공고 기준을 이제 고려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국토부령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되고, 이 경우에 이제 기준도 마찬가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른다. 욕실, 화장실, 목욕장, 바닥 마감 재료는 이제 미끄럼 방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2조 2에 보면 실내 건축 있습니다. 건축물의 실내 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재료로 시공해야 된다. 그리고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은 실내 건축에 적절한 설치, 시공되었는지 검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자, 유통업자, 건축물의 안전 기능이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이제 제조, 보관, 유통해야 된다. 그리고 국토부령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 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 현장, 유통업자의 유통 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시료 제출해서 성능 확인을 하는 시험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영업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고 공사 중단, 사용 중단 이런 것들은 이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응할 수 있다. 점검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52조 건축자재 품질관리, 이건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복합재료,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이제 복합재료로 하고, 이걸 포함한 그 마감재료, 방화문 이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서 품질관리서를 이제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그 다음에 요거 타법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성능시험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결과를 이제 제공해야 되겠죠. 공개하고. 나머지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와 설비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범죄 예방, 마찬가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 지역, 지구,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가 이제 지역, 지구, 구역으로 걸치는 경우 조치. 이건 이제 첫 시간에 아마 개념적인 것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여기 녹지 지역과 방화 지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으로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 그 밖의 구역으로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해당이 되는 걸로 적용한다.
물론 예외 규정에서 이제 방화벽이 경계에 있는 경우는 이제 예외한다.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으로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법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다만에서 예외 규정이 그 다음에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 대지가 속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 나옵니다. 건폐율은 이제 여러분들 그 과제물로 이미 제출이 됐고, 이렇게 몇 번 과제물을 살펴봤었죠. 그걸 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폐율은 국계법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또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또 조례로 되어져 있죠.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여기 이제 국계법이 되는데 여기 이제 77조잖아요. 77조에 가면 이렇게 76조 이렇게 이제 용도 지역의 건폐율 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여기 있어서 이제 주거지역이 이제 70% 이하 이래 돼 있는데 요건 이제 국계법의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고 법률상 요거 이하로 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조례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뭐 각각의 이제 여기 특광, 특시군에서 조례로 이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조례에 따라서 건폐율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암기를 건폐율을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각자 상황에 맞춰서 스터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마찬가지죠. 용적률도 국회법의 78조 아까 오늘 77조를 살펴봤는데 78조 여기 있죠. 용적률 그래서 주거지역은 뭐 500% 이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 국회법에 나와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시험을 보려면.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조례로 구체적으로는 조례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 이런 게 있고 대지 안의 공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계법에 의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건축성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6m 이내 범위 내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이제 거리를 띄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허가권자는 이제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이제 가로구역이라고 하고 를 단위로 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높이는 이제 지정 공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다만에서 예외 규정이 또 있고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조에 대한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건 이제 1조권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기사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등을 확보하여 하기 위하여 전국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이렇게 높이를 제한한다. 높이 이하로 한다. 물론 이제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서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을 두는 경우, 하나 대지에 2동 건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높이를 이하로 제한한다. 그래서 타법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높이 제한을,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설비, 승강기 이렇게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라고, 승강기 같은 경우는 있는 것처럼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이제 승강기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높이 31m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강기뿐만이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능형 건축물 인증, 이렇게 인증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 쭉 나와 있습니다. 기술사 타법에 대한 기술사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 역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기준, 기술적 기준에 대한 조문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68조 3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건축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 건축구역. 특별 건축구역은 이제 지정을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사항, 그 다음에 각 호에, 다음 호에 이런 이제 탁법에 의해서 해당하는 지역, 구역에 대한 1항에 불과하고도 이제 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 관련된 시설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 건축구역의 건축물에서 특별 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이제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이제 이런 거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지정 절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69조 1항 69조 1항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 특별 건축구역 지정에 해당되는 조금 전에 봤던 이런 경우, 각 호의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그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서류를 이제 갖추어서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항이죠. 이항 마찬가지로 이제 건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3 국토부 장관 또는 시장, 시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건축위원회를 이제 심의 결과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 그다음에 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직권으로도 지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변경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 마찬가지 고시해야 된다. 그리고 지정 신청 기관에 송부한다. 5. 도시 또는 군 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30이죠.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밖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조문은 이제 여기 좀 나와 있어요.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심의, 아까 심의를 한다고 그래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 또 마찬가지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또 마찬가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 등의 의무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고 건축허가 등을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사용 승인 이후에는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이제 원형을 유지할 수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바꾸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허가권자의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의 의무는 이제 특별 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자의 창의성, 신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 개선, 기술 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검사, 그 다음에 특별 가로구역의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별 가로구역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축협정, 건축협정에 체결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협정 운영회의 설립, 인가, 변경, 관리, 폐지까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축협정의 효력과 승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지원 사항, 그 다음에 경관협정과의 관계, 건축협정의 특례, 여러가지 좀 특례 사항이라든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구역 지정까지, 그 다음에 결합건축이 있습니다. 대상 해가지고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 용적률을 이제 아까 우리가 국회법에 있는 용적률에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 개의 대지를 합해서 대상으로서 통합 적용한다. 이게 이제 결합 건축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예외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절차 나옵니다. 절차.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한다 이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리, 조문 사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칙이 나오죠. 감독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칙에 또 그다음 79조에는 이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 여기 위반 건축물의 조치사항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기간 건축물에 대해서 해체 이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다. 그 다음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 허가권자가 이제 시정명령을 이제 받은 날부터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해서 이제 하는 행정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이거나 특례사항도 예외로 특례를 두는 경우도 있다. 그 법조항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과 위탁, 그 다음에 옹벽 등의 공작물의 준용에 대한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높이, 층수의 산정, 어떤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이제 시행에 나오겠죠. 건축물 시행령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문, 그 다음에 보고와 검사, 그 다음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문 사항이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나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법에 들어와서 찾아보면서 확인하고 한 번씩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이 있을 때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개최를 해서 이제 분쟁 조정하는 있습니다. 네, 분쟁위원회 구성 요 사항들이 좀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되는지. 그래서 뭐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기타 뭐 이런 조교수 이상, 판검사,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정 등의 신청, 그 다음에 공사 중지,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조정의 효력, 그 다음에 분쟁의 재정,
조사권, 재정의 효력, 그다음에 시효의 중단, 조정 회부, 비용 부담,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이제 사무처리 위탁 이런 사항이 있고, 절차, 건축위원회 사무의 정보보호, 공무원의 의제와 별칙 적용, 그 다음에 이제 벌칙이 나옵니다. 벌칙상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 중대한 손괴가 있는 경우 건축 중 10년 이내의 징역이 처한다. 뭐 이런 사항이 벌칙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마찬가지 벌칙 사항이죠. 또 마찬가지 이런 사항, 벌칙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벌 규정 이런 사항이 있고, 과태료, 그래서 이런 위반 사항이라든가 시정행정이 이제 위반됐을 때,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쭉 나오죠. 그 밖에 이제 부칙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 부칙 사항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쭉 이렇게 여기 부칙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해당되는 여기까지는 이제 다 했죠. 그다음에 주차장법하고 이제 국회법도 지난 시간에 일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제 과제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 하는지. 이제 용도별 분류에 대한 이해와 정리해서 목차가 있고, 분류, 그리고 또 이미 앞전에 과제물 제출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건축법에서 일단 한번 봤는데, 일단 건축물 시설, 건축물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용도 지정, 그 다음에 이제 제1종 건생, 제2종 건생. 사실 뭐 이제 그 실무적으로는 이제 제1종 건생이나 제2종 건생의 요 내용들을 이제 건축법을 이제 적용해서 파악을 하면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어서 2종, 그 다음에 문화집회 시설, 출처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인허가 절차, 마찬가지 인허가 절차. 이것도 앞에 과제물 제출한 사람들이 이미 있어서 살펴봤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철거, 공사계약, 공사착공, 착공신고, 공사감리,
임시 사용, 사용 승인, 등기, 네, 이렇게 출처까지 되어져 있고요. 또 돼지와 맹지에 대한 거, 이건 맹지와 돼지는 상당히 여러분들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죠. 뭐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돼지, 맹지 등 목차가 있고, 그래서 돼지 이것도 이미 그 앞에 과제물 제출한 사람에 의해서 한번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확인만 하도록 합니다. 맹지, 건축할 수가 없다. 도로가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란 뭐냐, 이렇게 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도 이렇게 했네요. 도로가 있는데, 요것들은 다 이제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건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건축이 안 되는. 이것도 다 이제 되는 거고. 출처 됐고,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 조금 전에 또 봤고, 이제 과제물을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죠. 이것도 앞전에 다른 사람들이 과제물을 내서 봤기 때문에 확인만 합니다. 그림들이 이제 잘 이해하기 쉽게끔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이거 이제 국회법에 나와 있는, 아까 우리가 국회법에 봤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지역의 요 지역의 각각에 대한 내용들 마찬가지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용적률 이렇게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 기준 허용 상한 용, 이제 조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국회법의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다 봤나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 이후에, 지난주 이후에 낸 과제물이 요것밖에 없어서,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앞에는 아마 지난주에 다 확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주차장법은 조금 나중에 하고, 국회법을 먼저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물론 이제 이미 지난주나 오늘도 조금 봤지만, 아직 다 못 본 법률에 대해서, 국회법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주차장법도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고, 아직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